안녕하세요. 다인바이오입니다. 오늘은 qPCR의 원리와 이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원자를 보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껍데기를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형광물질의 원자는 빛에너지를 받아서 엑사이테이션 상태가 되면 다시 전자가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밝게 빛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형광물질은 보통 종류별로 고유의 엑사이테이션 파장과 에미션 파장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가 흡수되었다가 방출될 때 약간의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에너지의 파장은 조금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광물질의 특징을 이용해 집을 밝게 비춰주는 형광등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PCR 프로덕트를 확인하는 데 사용해오기도 했습니다. PCR 프로덕트에 ETBR이나 사이버그린처럼 DNA 위 이중 구조 사이에 끼어드는 형광물질을 넣어주고 UV를 조사해서 관찰하면 육안으로 쉽게 PCR 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PCR 위 한 사이클마다 이런 형광물질이 끼어붙도록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주고 그 빛의 강도를 그래프로 그려주도록 한 것이 바로 실시간 핵산 증폭 기술, 다른 말로 리얼타임 PCR 기술입니다. 이렇게 DNA 위 이중 구조 사이에 끼어드는 형광물질을 인터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PCR 전기영동에서 프라이머 다이머나 위양성으로 증폭된 산물들도 모두 디텍션 된다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에서는 프라이머처럼 타겟 DNA에만 달라붙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올리고에 형광을 매달아줌으로써 원하는 타겟이 증폭됐을 경우에만 발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올리고들을 프루브라고 하는데 프루브를 사용하면 특이도가 높아지는 장점 외에도 원하는 타겟 부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 프루브도 여러 종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의 파장이 다른 각각의 형광물질을 넣어줌으로써 하나의 웰에서 여러 개의 타겟을 동시에 증폭해도 개별적으로 검출이 되도록 하는 멀티플렉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얼타임 PCR 방식을 크게 인터칼레이터 방식과 프루브 방식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인터칼레이터 물질은 주로 사이버 그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그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은 형광물질 각 하나하나는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서 처음에는 디텍터에서 감지되지 않다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증폭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스레시홀드라고 부릅니다. 양성의 기준점이 되는 이 스레시홀드 값은 각 리얼타임 PCR 장비의 제조사에서 설정해주는 값도 있지만 내가 타겟하는 검체를 여러 번 테스트해봤을 때 음성이 되는 검체에서 나오는 비특이적인 형광 시그널보다는 높게 그리고 실제 양성 검체들이 보여주는 형광 시그널의 최저값보다는 낮게 직접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양성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시점, 즉 스레시홀드를 넘어선 PCR 사이클 시점을 사이클 스레시홀드 혹은 사이클 퀀티피케이션 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CQ 값은 처음에 준비된 DNA 위 양이 많으면 빨리 나타나게 되고 양이 적으면 뒤늦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다양한 양의 DNA를 넣어준 뒤 리얼타임 PCR을 돌리게 되면 그 양에 걸맞는 CQ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검체에서 얻어진 CQ 값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역산으로 그 초기의 DNA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스탠다드 DNA를 이용해 정확하게 초기 DNA 양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정량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량이 가능한 이 리얼타임 PCR 기술을 우리는 퀀터테이티브 PCR, 줄여서 qPCR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조금 비슷하게 상대정량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정량은 초기양을 알고 있는 스탠다드 DNA를 사용하지 않고 증폭된 DNA 위 CQ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DNA 양을 비교하는 것인데 보통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포마다 어떤 환경을 조성해줬을 때 각 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 양의 비교는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차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초기에 들어가는 핵산의 양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검체 간의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발현량이 항상 일정한 유전자를 내부 기준으로 잡아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값을 갖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일정한 유전자를 레퍼런스진이라고 합니다. 이 레퍼런스진은 보통 늘 일정하게 발현되는 하우스키핑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 인풋 DNA 양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레퍼런스진의 CQ 값을 이용해서 타겟 유전자의 CQ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들어가는 핵산의 양을 보정해서 정확한 비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얼타임 PCR을 이용해 정량 분석도 가능하지만 유전자의 유무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성검사도 하이레졸루션 멜팅 커브 검사, 엔드포인트 제노타이핑 등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바이오에서는 로슈의 라이트 사이클러에 최적화된 qPCR 키트부터 자사에서 만든 여러 종류의 qPCR 키트, 그리고 NGS 라이브러리를 정량할 수 있는 카파의 라이브러리 퀀티피케이션 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올바른 제품 선택으로 늘 성공적인 실험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인바이오였습니다.